국민의힘이 법사위 들어와서 두 가지의 공을 들이고 있는데 국감 준비도 안 해오고요. 파행만 하다가 두 가지에 있어서는 적절히 목소리를 냅니다. 네. 검찰의 보안 수사권 유지 문제하고 예. 그다음에 대법원 체계와 관련된 거, 대법원 체제를 유지하는 거, 대법원은 흔들지 마라. 이유는 딱 하나겠죠. 네. 저는 검찰하고도 물밑에서 소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 보면 입을 맞췄어요. 거기 들어와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검찰이 결국 검찰의 요구, 보안 수사권만 유지하게 되면 현재의 거대한 조직 체계 는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유지하다가 나중에 정권 바뀌면은 나중에 다시 검찰청 복귀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검찰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검찰을 도와서 예를 들면 윤석열계 검찰 라인 애들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을 최대한 감싸주고 보호해주기를 기대하는 거고 거기서도 문제가 될 경우에는 마지막에 대법원 체계의 현 조희대 대법원 체계가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 두 가지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유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공세를 하지만 절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만큼은 네. 국민을 믿고 그냥 완결해 나가야 된다. 다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민주당의 훌륭한 검사 출신 국회의원도 있지만은 더러는 아직까지도 친정 검찰의 어떤 이익을 좀 대변하는 그런 분도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거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사실 안미연 검사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 막 민주당 의원들한테 입법한 사람들이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와 보안 수사권 주면 안 되겠구나. 확실하게 제가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안미연 검사의 그 태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뭐 간단히 해석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한국을 수탈하고 식민 지배하고 전쟁까지 일으켰는데 일본 어떤 시민 하나가 나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너네 왜 전체 일본을 공격하냐. 그건 일본 전체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미연 검사 한 얘기가 똑같거든요. 나는 적극적으로 뭐 내란 뭐 이런 것 내지 검찰의 부패 비리에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는데 왜 검찰 전체를 공격하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해야 되는 거는 그 검찰을 대표하는 검찰 수뇌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검찰의 한 사람으로서 고개 숙여 사죄드리고 송구한 말씀 올립니다. 검찰에 대한 어떠한 비난과 비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태도여야지. 우선 그거부터 얘기하고 그렇지. 맞습니다. 나는 그거 안 했는데 왜 나까지 욕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친구 유명해요. 안미연 씨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건 완전히 그런 걸 우리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미연 검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당신들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저렇게 깡패짓 했을 때, 깡패짓 했을 때 나서서 공개적으로 저항을 했냐. 차라리 그런 점에서 보면 이문정 검사장이나 뭐 진해원 검사나 이런 분들은 훌륭해요. 대놓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했잖아요. 옳지 않은 거 옳지 않다라고. 야, 네가 그 아무 얘기도 안 했으면 너도 한편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뭐 자기가 무슨 게시판에 자기도 댓글 달았다 한마디 하긴 하던데. 댓글 하나 달아가지고 그게 면피가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정말 온갖 불이익을 다 한 몸에 안고 저기 지방 뭐 포항 진주 이런데 막 발령이 나고 그 집은 서울인데 뭐 이런 고난 정도는 좀 당해줬어야 맞습니다. 그래도 그 안미연이가 저런 얘기할 정도면은 보안 수사권 한번 그것만은 좀 지켜주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라도 나올 텐데 뭐 그때 가만히 있었다가 뭐 댓글 하나 달아가지고 뭐가 달라졌는데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분명히 이제 드리는데요. 검찰이 들고 나오는 논리 중에 하나가 경찰의 수사 역량을 믿을 수 있냐, 경찰의 수사 공정성을 믿을 수 있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믿죠. 검찰도 못 믿는 것처럼 경찰도 못 믿어요. 근데 경찰이 그런 짓을 안 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짓을 주도적으로 해왔던 검찰에서 완전히 드러내는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너네가 그런 짓을 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경찰이 수사 검찰보다 잘합니다. 근데 잘하는 수사를 뭐 예를 들면
저 강원도에도 네. 제가 들으니까 그런 경찰들이 많대요. 네. 국민의힘의 모 힘센 의원한테 가서 네. 고개 잘 숙이고 네. 그분 청탁 잘 들어드리면 네. 다음번 인사 때 승진하는 거죠. 네, 네, 네. 그게 이제 정치 경찰 되는 거예요. 예. 검찰도 그랬듯이. 예. 그런데 요번에 만약에 우리 민주당에서 네. 그 검찰 개혁을 하면서 네. 확실하게 응징하는 모습, 보안 수사권 다 드러내고 그렇지. 재기 수사 명령권도 다 드러내고 네. 너네 기소만 해, 네. 조용히 입 닥치고 있어라고 네. 하나 딱 보여주면 네. 그럼 경찰 전체에 인사가 공직사회에선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저런 짓 하면 적골 당하는구나. 맞습니다. 예, 경찰도 만약에 잘못하면 완전 공중분해 시키겠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 못 보여주면요. 네. 이거 안 끝납니다. 이런 상황들.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윤석열을 또 믿어주기도 했고 뭐 네. 그랬는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예. 어느 한쪽을 막 띄워가지고 여기만 믿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서로 견제와 견제해야 할수 됩니다.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법원도 견제당하고 검찰도 견제당하고 당연히 국회도 견제당하고 예. 또 행정부도 견제당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그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구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 검사가 그날 궤변을 들어 나왔어요. 네. 재기수사 명령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재기수사 명령권을 이제 고등법원 등에 신청을 하면 그게 네. 원래 만들어진 취지는 네. 서민들이 억울하게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재기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법원이 수사기관에다 요구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재기수사라고 하는 것도 제가 그래서 다 들여다봤어요, 미리. 네. 재기수사를 요구하는 거는 대형 로펌을 쓸 수 있는 사람, 재기수사 신청을 해가지고요, 채택이 되는 경우가 10% 내외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아주 기득권과 특권층이 대형 로펌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을 경우, 전관을 통해서 로비까지 했을 경우가 주로 채택이 되고요. 이 재기수사 때문에 정천수 대표, 열린공감 대표도 엄청나게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잖아요. 비싸 말입니다. 예. 대부분은 다 특권층의 방어용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재기수사 명령 등을 통한 보안 수사로 검찰이 서민을 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날려버렸죠. 케이스를 내놔봐라. 내가 재기수사 찾아보니까 네. 당한 건 전부 다 서민이더라. 예, 변호사도 제대로 못 쓰면서 결국 1심, 2심 겨우 이겼는데 네. 재기수사 명령 때문에 특권층이 또 개입해가지고 정관들이 나타나서 벌금형 맞고 재판 뒤집어지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은데 당신 여기 와서 무슨 게 서민을 위한다라고. 그래서 네. 제가 재기수사 관련해가지고요. 몇 사람들 당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분들이 예. 정책 대안을 얘기하는데 네.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권 관련된 개입 여지를 네. 드러내서 예. 이거를 차라리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에 오. 권한을 줘서 주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 권익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아까 견제균형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권익위원회에서 봐서 이건 이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겠구나. 네. 권익위원회는 지금 직접 권한이 없고 권고밖에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권고를 해서 안 들으면 그만이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권한을 일정하게 줘가지고 네네. 국민이 억울한 일을 공적 조직이나 특권층한테 당하면 네. 재기수사 이런 것들을 직접 요구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권한들을 좀 주고 옮겨놓으면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검찰이 조용해졌어요. 예,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좀 상의를 드려서 네. 요거 제도화 방안, 입법화 네. 방안도 준비해 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그래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고, 예. 그 우리 일반 국민이 또 그런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예, 주셨고, 예. 당하신 분들이. 좋습니다. 너무 좋은 네. 거예요. 예, 자 내란 재판으로 돌아와서 오늘도 윤석열이가 나간다고 합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그동안 뭐 사실 내란을 심판하는 국면에서 중요한 내부 고발자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 그 양반 때문에 사실 감옥 간 측면도 매우 크고 또 예, 맞습니다. 결국 파면된 것도 헌재에서 예. 곽종근의 증언의 여파 때문인데 예. 오늘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곽종근 증언하게끔 내버려두지 않겠다. 뭐 이 차원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직위원 재판부에 나온다는 얘기죠. 네. 직위원을 믿을 수 있겠는가? 못 믿죠. 네, 예. 12월에 판단을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뭐 아주 형량을 가볍게 해주고 그러면서 또 불구속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 지난번에 구속 취소를 했던 것처럼 네.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직위원은 탄핵할 계획이 없나요? 일단 뭐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재판 중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대책도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단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뭐 지기현의 정책인 성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의 행태를 보면 정상적인 재판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따가 또 영상 보겠습니다만 예. 아니 재판 중에 실실 쪽이에요. 예. 난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본인이 어떤 처지인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재판에 들어갔던 변호사들이 정말 황당한 경험들을 많이 한다라고 증언들을 해주고 있고 예. 이미 룸사롱 접대라고 하는 것도 20여 차례나 나가서 받았다라는 건데 그것도 다 이제 본인이 막 거짓말로 막 넘어가고 그랬다가 나중에 드러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궤변을 또 늘어놓고 있는 게 뭐 170만 원을 어찌 뭐 술을 먹긴 했지만 네. 뭐 1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안 된다. 옛날 검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법관들은 예. 그런 논란에 휘말리는 것만으로도 부끄럽게 여겼는데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완전히 철판을 깔았어요. 진짜. 예, 그 사법부라고 하는 곳은 국가의 법적 원칙과 잣대, 준칙을 세우는 곳인데 네. 일반 공직자들이 그런 접대받으면 중징계 다 받고 그렇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재판까지 받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데 네. 정작 본인들은 그 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네. 자기 방어권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태도만 보더라도 공정한 재판이 글러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고 네.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네. 이런 국민적 구설수에 오른 재판관 바로 뺍니다. 그렇죠. 바로 빼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 사법부의 신뢰는 사법부의 명예 또 맞습니다. 존재의 의미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조희대가 자기 추문이 나왔을 때 그만두는 게 가장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이제 이 지기현 지금 룸사롱 갔다는 게 사진으로서 이미 입증이 됐고 그런데 또 국민들은 상당수가 지기현 못 믿는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면은 아니 뭐 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반씩만 나와도 이거는 이건 뭐 안 되겠다. 지기현 맡겼다가 우리 사법부 위신이 유지되기 어렵겠다. 이럴 텐데. 그리고 사법부 스스로가 이 행태는 사법부의 건강한 수많은 판사들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전 그래서 이진관 판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덕수 재판하고 있는 네. 이분이 11월에 판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내란 방조였는데 그걸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공소장 변경하게 중요임무 만들고. 종사 맞죠. 최근 나온 정황 당연하죠. 그것도 판사 이진관 판사가 이끄는 그 재판부의 재판을 보면은 진짜 무서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진관 판사 같은 분이 뭐 속내를 드러내진 않지만은 지기현 때문에 우리가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있다. 조희대 때문에 우리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안 되겠다. 내가 나서서 이 법원에 정의를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 지기현 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바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니 그 룸사롱 가서 접대까지 받은 판사를 이 중차대한 판사로 재판관으로 앉혀놨다. 네. 그러면 나머지 판사는 지기현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야? 대한민국 판사들이 다 그렇게 썩은 거야?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정상적인 그 공직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빼주는 거거든요. 얘는 예외적인 케이스고 대부분의 대한민국 판사들은 엄중하고 공정하고 도덕적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애가 나와가지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불신하시니까 바꾸면 이게 정상적인 건데 저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 전체에 똥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계가 안 된다라는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 체계가 양심적인 수많은 판사들까지도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물러나야 되는 거고요. 지난 명절 때 SBS 여론조사를 보니까 조희대 사퇴하라가 48%. 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그러하고요. 또 사퇴하면 안 된다보다도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았죠.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미 국민한테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직을 유지하면서 또 직위원이 보고 계속 재판하라 이러는 거는 이제 사법부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이고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견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 시스템의 마비를 상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이제 더욱더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우선은 뭐 조희대는 그렇다 치고 직위원이 탄핵부터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2월 판결하기 전에 그 민주당에서 좀 플랜이 있겠죠? 일단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저도 말씀을 드려서 어떤 플랜들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또 확인들을 해보고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플랜들을 준비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하고 고민이 다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도. 자.